법관은 여현우 전 한겨레 논설위원이 내정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먼저 송인배 정무비서관의 후임으로는 17대 국회의원에 지낸 복기왕 전 충남 아산시장이 내정됐습니다. 신임 춘추관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낸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이 임명됐고 신재현 해외언론비서관이 제2부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현재 공석인 국정홍보비서관 인선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정치부장, 사회부 선임기자 등을 지낸 여현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낙점됐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언론비서관에는 김혜경 전 3일 회계법인 변호사가, 문화비서관에는 양현미 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을 임명했습니다. 2기 청와대 비서진이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시작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공식 업무를 시작한 노 실장은 청와대 직원들에게 절제와 규율의 청와대를 강조하며 춘풍추상 문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과를 내는 청와대, 소통, 경청하는 청와대를 주문했습니다. 노 실장은 한반도 평화와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간단치 않다며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 실장과의 인사 자리에서 경제계를 자주 만나라는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됐는데요. 정부는 유감을 표하고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심석희 선수는 지난달 17일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혐의에 대한 2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조 전 코치에게 상습 성폭행도 당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4년부터 평창올림픽 개막 2달 전까지 4년 가까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며 우리의 스포츠 선수들이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먼저 외부 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해 비위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합니다.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은 물론이고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1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징계도 강화합니다. 성폭력뿐 아니라 중대한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체육계에서 영구 제명해 국내외 관련 단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체육단체 간 성폭력 관련 징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 전문가를 포함한 체육 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에 체육 분야 성폭력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 신고 접수부터 법률 상담, 수사기관 고발,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도자 교육 과정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합니다. 선수촌에는 인권관리관 제도를 도입해 상시적으로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선수들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라크에 역전패했습니다. 북한도 오늘 새벽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아시안컵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이라크에 2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12년 만에 아시안컵 본선에 오른 베트남은 민첩한 공격으로 피파 순위가 12계단이나 높은 이라크와 팽팽히 맞섰지만 후반 45분 결정적 순간에 역전골을 허용했습니다. 전반적인 수비력 부진과 부족한 뒷심이 베트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대2로 역전패 당했지만 우리보다 체격이 좋고 그런 선수를 상대로 우리가 최선의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의 A매치 연속 무패 행진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박항서호의 16강 도전은 계속됩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는 베트남 축구 팬들의 격려에 힘입어 예멘과 이란전 남은 2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강호 사우디아라비아를 맞아 힘겨운 경기 끝에 0대4로 완패했습니다. 초반부터 사우디의 기세를 제압당했고 에이스 한광성의 퇴장 후 경기력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북한은 오는 13일 카타르, 18일 레바논과의 조별리그 2, 3차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약체 필리핀을 1대0으로 힘겹게 이긴 한국 대표팀은 오는 12일 오전 1시 키르기스스탄과 2차전을 치릅니다. 기성용의 부상으로 전력 손실이 큰 데다 키르기스스탄 선수들의 수비력도 막강하기 때문에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키르기스스탄전 승리가 조별리그 통과로 이어지는 만큼 필승 전술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연합자산을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서부전선을 지키는 제3야전군 사령부와 동부전선을 지키는 제1야전군 사령부를 통합한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7개 지역군단과 1개 기동군단, 군수지원사령부, 화력여단, 지상정보단 등 육군의 대다수 야전부대를 지휘하는 초대형 사령부가 탄생한 겁니다. 이 같은 구조 개편으로 병력과 부대 수는 일부 줄어들지만 전투 능력은 한층 강화됩니다. 드론과 전술 차량, 워리어 플랫폼 등의 장비를 통해 전력 공백을 막고 지휘 단계 단축으로 인한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지작사는 향후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 한미 연합자산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연합지상구성군 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작사가 연합합동작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 정보력과 막강한 화력,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기반으로 연합성을 강화하여 연합지상구성군 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하고 임무 수행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초대 지작사령관에는 3군 사령관을 지낸 김은용 육군대장이 임명됐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작사 창설은 국방개혁 2.0의 첫 번째 성과라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고 창설식에 앞서 초대 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수여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교실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딱딱한 나무바닥, 또 낡은 책걸상 떠올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앞으로는 학생들의 감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달라집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 교실 내 휴식 공간입니다. 온돌이 깔려 맨발로 들어갈 수 있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필터가 달린 공기순환기도 설치됐습니다. 윤해 사회부 총리가 꿈담교실 우수 사례로 꼽히는 서울 천일초등학교를 찾아 학생,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창의성과 그리고 협력과 배려와 따뜻한 공동체적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우리가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그렇게 미래에 맞는 아이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교육부의 정책적 추진을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꿈담교실은 획일화, 표준화된 학교 교실 구조를 개선해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사업입니다. 교실 공간을 바꾸는데 학생과 교사 의견을 반영하는 등 교육 환경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처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8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꿈담교실 같은 공간 혁신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15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1,250개 학교의 교실 공간 혁신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별로 4억 원, 총 5천억 원을 투입해 토론형 교육이나 융합교육 등 미래형 교육에 맞는 혁신 공간을 조성합니다. 학교 개축도 이뤄집니다. 지은 지 30년 넘는 학교 건물 가운데 노후 상태와 기능을 고려해 약 500동을 개축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학교를 위해 낡고 오래된 냉난방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바꾸고 노후한 화장실은 쉼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합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된 학교 건물은 개축하고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벽체나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동아입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보통 100만 원이 훌쩍 넘죠. 값도 비싼 데다 품질 보증 기간도 짧았는데요. 앞으로는 보증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의 품질 보증 기간이 길어집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하지만 무상 수리 기간은 1년에 불과하고 국내 기업이 생산한 동일한 제품인데도 품질 보증 기간이 해외보다 짧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안에 스마트폰을 산 지 2년 안에 소비자 잘못 없이 고장이 났을 경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의 품질 보증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간주해 품질 보증 기간 1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도입되면 이후에 산 소비자들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 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은 품질 보증 기간을 1년, 부품 보유 기간을 4년으로 명시했습니다. 일반 열차의 지연 보상 기준도 KTX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또 열차를 놓친 경우 출발 시각 후 20분 안에 환불을 요청하면 요금의 15%를 공제한 뒤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과